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가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QT 종료,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네. 만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엔캐리 청산의 화들짝 놀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악몽이 당분간 증시 발목을 조금 더 붙잡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근데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사실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가 네. 거의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금리 베이스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캐리, 그러니까 트레이드 했던 게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 강제로 청산된다라는 그런 비중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있는데.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발표가 12월 18일, 19일에 있거든요. 네. 이 BOJ 금리 결정은. 그러면 사실은 보면 FOMC 회의 다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는 연준의 QT 중단 공식화고요. 엔캐리 청산의 악몽, 이 얘기를 꼭 나눠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구리와 은 슈퍼사이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시장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에브리띵 랠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예,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 양적 긴축 QT를 중단한다는 거는 금리 인하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유동성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거니까 훨씬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나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에브리띵 랠리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시장에 너무 일찍 뭐 축배를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FOMC가 이 QT를 중단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뭐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보다 더 큰 효과를 준다는 거, 그다음에 유동성을 흡수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과연 모든 에브리띵 랠리로 가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네. 한 가지 이제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탄을 맞은 게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비트코인을 모아놓은 제 관심 종목 그 포트폴리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확인해 보시면 여기 그 뭐 비트마인이 무려 12%나 급락을 했고요. 지금 네. 단기간에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도 12% 급락을 했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도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이티지나 코인베이스 또 로비노 서클 같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뭐 발행 유통사들도 네. 지금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제 레딧이나 엠러빈, 그다음에 아이렌 같은 종목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레딧은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쪽은 이제 하락을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은 관련주들이 너무 낙폭 과대에 있다. 네. 다만 이제 저점만 바닥만 확인한다면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꼭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몽고DB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기반으로 AI에 좀 맞춤형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는데요. EPS는 1.32달러로 나와줬고요. 또 매출은 6억 2,830만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4% 뛰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간밤에 엔화랑 채권 금리가 또 동반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엔캐리 청산 악몽이 혹시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뭐 그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은행 BOJ 그 총재인 우에다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85% 가까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 초저금리 그다음에 거의 제로금리 베이스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 이제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아마 타격을 받았고 네. 어제장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미국 증시 쪽에서 보면 24시간 동안에 18만 명이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매도를 했는데 네. 이게 그동안 롱 포지션에 있던 것들이 90% 넘게 물량으로 쏟아지면서 네.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 뭐 차트상으로 보신 분들,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8만 5천 달러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8만 5천 달러를 그게 쌍바닥을 찍어주고 저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8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저는 8만 5천 달러에서 지지만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급락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또 하락한 또 하나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틈만 나면 계속 비트코인을 사모으던 스트레티지 CEO 있었잖아요. 그분이 비트코인의 대표격인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런 이거를 것도 굉장히 투자 심리는 별로 안 좋겠네요. 안 좋게 받아들였고요. 또 S&P 글로벌이 그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안정성 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악재로 나오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만 5천 달러 선이 깨지진 않았었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9만 달러까지 반등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좀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금과 은, 구리, 이 귀금속 쪽이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밤사이 금 가격도 이제 4,300달러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구리랑 은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니면 추세 상승이다 월가에서도 평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뭐 구리나 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상승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어서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다. 네. 이제 공급 부족 현상,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성 자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완전히 뭔가 수요가 있고 직접 산업군에 좀 이제 쓰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싱 집중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 상승의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급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폐쇄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급 전망이
대폭 하향 축소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상승 요인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 구리 관련 주들이 그나마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잘 버텨줬어요. 네.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서던 코퍼라든지 이런 구리 광산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채굴 업체들까지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나 또 은행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이슈가 좀 많이 나왔어요. 손정희 회장이 또 관련 발언들을 남기기도 했었고, 네. 뭐 시너십스랑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엔비디아 이슈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게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도를 한 네. 거지 뭐 자금이 충분했다면 결코 팔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속으로 울었다 이런 얘기를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려면 그때 좀 더 립서비스를 좀 더 확실하게 했다면 그 주가가 매각 뉴스가 이렇게까지는 나왔을 때요. 하락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 투자 거품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네. 이제 AI가 전 세계 GDP의 10%를 창출한다고 했을 경우는 수조 달러의 누적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는다. 이게 어떻게 AI 버블이냐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 CEO가 CNBC 인터뷰를 통해서요. 구글 TPU와 같은 경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존중하지만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플랫폼은 훨씬 더 범용성 면이나 유연성, 확장성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시장 네. 기회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이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보너스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17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그렇죠. 180달러 선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구글의 TPU와 때문에 많이 하락한 측면에서는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네. 중소형주들도 많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가 매수,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